안녕하세요. 임성원입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삶은 무엇일까요? 삶은 기다림? 행복? 네? 삶은 계란이다. 바로 저분이었구나.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삶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삶은 달걀이래요. 그래서 삶은 달걀, 삶은 달걀, 삶은 달걀. 세상에. 그랬더니 그게 삶이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맛이 있고 듬직하고 속이 든든한 게 우리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의 삶은 과연 달걀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오늘 세 분의 강연자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 해답을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강연 백도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축수산물 유통업계의 살아있는 신화 이영석. 전국 40여 개 지점과 연매출 600억 원의 유통업체 대표. 지금의 그를 만든 건 20대 방황이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이 이제 없는 걸 한번 찾아봐야겠다. 장사로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그는 채소 행상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차별화된 판매 전략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농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된 그. 채소 파는 일도 전문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채소 행상으로 시작해 한국 최고의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된 이영석 씨를 소개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왔어요. 우리 한국의 농축수산물 유통업계의 신화 이영석 씨. 정말 네. 참 유명하신 분인데요.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저도 좀 노하우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많이 찾아오시지 않으세요? 이영석 네, 씨한테?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네. 일단 오셨다가 빨리 가시더라고요. 배우러 왔다고 왜 빨리 가세요? 일단 그 성공하는 모습만 생각하고 오시고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시지 못하는 거네요. 네네. 아, 오늘 그러면 이영석 씨가 해주실 얘기도 바로 거기에 관련된 얘기인가요? 네, 그런 얘기를 네. 좀 여기 오신 분들하고 공감대를 한번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영석 씨의 오늘 그래서 주제가 쉽게 얻는 성공은 없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자, 과연 어떤 주옥 같은 또 강연인지 박수를 청해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일단 이렇게 전 지금까지 채소를 팔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채소 팔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인사 올릴 텐데요. 일단 그 여러분들의 박수에 힘을 얻어서 제가 지금부터 어떤 생각으로 채소를 팔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채소 파는 총각, 잘생긴 총각, 이영석입니다. 야채 팔아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올 줄 알았으면 좀 채소 장사를 일찍 시작할 걸 늦게 시작한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제가 채소를 파니까 이렇게 시골에서 살았을까 생각하십니다. 얼굴도 그렇게 보이나요? 요즘에 그 강남 스타일이라고 혹시 이렇게 많이 유행하는데 사실은 강남에 태어났습니다. 네. 뭐 약간 의아하시는데요. 그 강남에 태어났고 강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다녔는데 저에게 이제 3번의 시련이 왔는데 그 첫 번째 시련이 그 바로 9살 때였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이제 이사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구나. 펜트하우스로 이제 이사를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이사를 가긴 했는데요. 밤에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보통 낮에 이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밤엔 절대 이사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밤에 이사 가니까 안 좋은 데로 가더라고요. 제가 이사 간 곳은 어디냐면 그 조그만 방 한 칸에 그 비닐하우스 집이었습니다. 좀 좋은 집에 살다가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시고 밤에 이제 그 다른 편으로 야밤도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이사 가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주무시다가 조그만 방 한 칸에 어머니 한 분과 아들 셋 그리고 아버님이 주무시다가 새벽 3시경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모든 걸 잃었다는 충격에 더 이상 삶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셨대요.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고등학교 갔을 때 저는 그 다른 사람들보다 하여튼 더 바른 생각, 좋은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부모들 밑에 살았는데 왜 어떤 아이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환경 속에 부모가 사장이면 자식도 사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집은 항상 가난했고 항상 나쁜 짓을 해도 사람들이 저한테 손가락질하고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그래서 그런 말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러면 어차피 버림받은 세상 더 나쁘게 살자 그래서 나쁜 짓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이제 두 번째 시련이었는데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님께 이렇게 저를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영석아, 너 너무너무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군대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어떤 생각 갖고 있었냐면 그래, 난 나중에 정말 잘 되면 경찰관이나 군인이 될 거야. 그 이상의 나의 삶은 없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냥 직업 군인이 되자는 생각을 했었는데 군인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부모한테 선천적으로 척추 기형이라는 걸 물려받았는데 그 기형이 척추 분리증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 없는 놈은 뭐래도 안 되는구나. 그래, 더 이상 나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제 집에 있는데요.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영석아, 소주 한잔 할까? 그래서 좋죠. 그래서 이제 술을 먹고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영석아, 내가 너한테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사실 맞죠. 저는 절대 안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러시면서 너무너무 진실하게 너무너무 간절하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영석아, 세상은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을 받아들이라고. 정말 이 말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요, 정말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맞아.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똑같은데 그 에너지를 플러스로 쓰느냐 마이너스로 쓰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맞아. 저거구나. 사람이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 틀리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학을 가려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가 학교에 할 때 학생 수가 3,600명이었습니다. 저는 3,600명 중에 항상 3,600등을 했어요.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레크리션과라는 곳이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는 필기 성적보다 실기 성적을 더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는 실기가 강해. 싸움도 일진이었고 뭐든지 일진이었으니까 난 실기를 봐야겠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그곳에 학교 간 거예요. 근데 레크리션과를 선정했던 이유도 한 가지가 있어요. 그동안 많은 시간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가 그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은 뭐였냐면 내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을 많이 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나와서 이제 제가 조그만 이벤트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좋은 대학도 못 나왔고 좋은 집안도 아니고 또 좋은 어떤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할 때 느낀 건 뭐였냐면 학연, 지연, 혈연. 내 스펙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 내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좌지우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세상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제가 실현을 당했습니다. 좌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포기하고 이제 한강 시민공원에 가게 됐어요. 주변을 두리번 보고 있는데요. 저도 한심한 놈이 갑자기 저보다 더 한심한 분을 발견했어요. 바로 그분이 오징어 파시는 분이었어요. 오징어를 파는데요. 이렇게 신나게 재밌게 파는 것이 아니라 트럭을 세워놓고 트럭 뒤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야, 한심하다. 왜 저것밖에 못할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가서서 아저씨한테 커다란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아저씨! 오징어 1,000원어치만 주세요. 오징어를 건네받고 이렇게 말을 붙여봤습니다. 아저씨, 이렇게 맛있는 오징어를 신나게 재밌게 팔면 잘 팔리지 않을까요? 했더니 가만히 보더니요. 아니래요. 오징어 살 사람은 냄새만 맡아도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 그럼 매일 나오세요? 했더니 아니래요. 비 오는 날은 집에서 쉬고 평일날은 지하철 밑에 주말에 한강에서 오징어 판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말을 시켰더니 아저씨가 좀 짜증이 나셨나 봐요.
근데 제 마음속에 무엇인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가섰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아저씨! 제가 앞으로 사회 나가서 뭐든지 해야 될 사람인데요. 저게 용기를 한 번만 심어주십시오. 그때 아저씨께서 무슨 용기를 심어주네요. 오징어 팔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앞으로 사회 나가서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것을 얘기했어요. 한참을 매달렸어요. 그리고 제 호주머니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건네고요. 오징어를 건네받았어요. 그리고 오징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오징어를 팔 때요. 그냥 파시면 안 돼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략과 전술을 세웠냐면요.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신데 식사를 하실 때 보면 무리지어서 식사를 하실 때 가장 마음 약하게 생기신 분을 한 분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쳐다보면서 커다란 목소리로 안 사면 안 갈 것처럼 커다란 목소리로 싱싱한 오징어 3마리 1,000원이요. 너무너무 맛있는 오징어 3마리 1,000원이요. 안 사시면 계속 떠듭니다. 그러면요. 이 무리지어서 말씀 나누고 계시는데 제가 계속 떠드니까 방해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찮다는 식으로 이렇게 1,000원 주시더니 오징어를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그 오징어를 다 판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길은 오징어다. 내 삶은 오징어다. 죽어도 오징어다. 그래서 이제 오징어 장사를 따라하면서 배우기 시작했죠. 여러분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돈을 내고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가장 훌륭한 지식은 저는 경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경험을 얻는데 우리는 그걸 공짜로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얻으려면 대가를 쳐야 되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대가는 뭐였냐면 바로 육체적인 노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스승님이 5시에 출근하면 3시에 출근해서 차를 닦아놓고 상품을 진열했고 스승님이 7시에 퇴근하면 9시에 퇴근해서 물건을 다 팔고 이렇게 해서 1년 9개월 동안 일을 했고요. 그리고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오징어는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고민했죠. 그럼 나 이 비수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랬더니 그게 바로 농수산물을 파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징어 행상에서 농수산물로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을 팔면서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바나나를 팔 때였습니다. 남들보다 제가 바나나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요. 바나나 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어떤 거세요, 여러분? 원숭이, 그쵸? 그래서 원숭이를 사러 갔어요. 그때 원숭이 한 마리가 얼마였냐면 300만 원이었어요. 그때 승용차가 600만 원인데 300만 원짜리 원숭이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짜리 원숭이를 사서 바나나를 파는 트럭에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요일을 정합니다. 월요일은 뭐 대치초등학교, 화요일은 무슨 초등학교, 수요일은 무슨 초등학교, 목요일은 무슨 초등학교. 그리고 학교가 끝날 때쯤에 원숭이를 실는 바나나 트럭이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요. 트럭을 가지고 넓은 공터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원숭이가 바나나 먹는 거, 원숭이가 다른 재주 부리는 걸 보여줘요.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요. 바나나를 먹는 소비자는 어린아이고요. 바나나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바나나 장사도 했고요. 채소 장사도 했고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걸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건 사실 다른 건 아니고요. 저는 성공 못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새벽 3시에, 1시에 한 번도 변함없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평균 수면 시간이 13시간 5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은 평균 수면 시간 3시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3가지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심인데요.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초심은 나는 꼭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꼭 팁 받는 야채 장사가 되겠다는 초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팁 받는 야채 장사가 되겠다는 게 제 마음이고요. 꼭 성공하고 싶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초심이고요. 두 번째는요. 열심입니다.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열심히만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원숭이 사례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 제가 채소를 팔 때 남들과 똑같이 팔았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팔 수 있었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되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열심히 하지 말고 깊이 있는 열심히 하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은 T심입니다. 새벽 매일 1시에 일어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지금도 새벽에요. 시계 5개를 끄면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시계가 울리면 다짐합니다. 때려쳐야지. 두 번째 시계 울리면 또 다짐합니다. 그만해야지.
세 번째 시계에 올리면 또 다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네 번째 시계에 올리면 또 다짐합니다. 난 다시는 일을 안 할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제가 항상 아무 일 없듯이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항상 저는요, 초심, 열심, 뒷심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감히 채소 장사인 제가요,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쉽게 얻는 성공은 없습니다. 성공을 못한 사람이 이런 말씀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요, 성공하고 싶다면 대가를 치르십시오. 그 대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멋진 씨앗을 뿌려서 멋진 결실을 얻으십시오. 지금까지 채소 파는 총각 이영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 도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초심 끝에 얘기하신 열심, 뒷심. 네. 그건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해당이 되는 말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영수 씨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저는 첫 번째 유통 상한학교를 만들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60세가 넘어서는 요즘 그 젊은 분들이 인터넷 게임에 중독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볼 땐 자연을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연과 호흡하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있고 순수하고 순박한 마음이 생기는데 인터넷과 호흡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수산물 테마파크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자, 이영석 씨의 강연을 듣고 이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신 분 버튼 눌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이영석 씨의 쉽게 얻는 성공은 없다. 과연 공감원들은 몇 도일까요? 올라갑니다. 과연 몇 도? 96도입니다. 잘 들었습니다.